안녕하세요. 파산마지의 황희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대법원 판례에 제가 이제 제목을 참 나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중에 군우두가 있습니다. 군우두. 이게 행정 조세 판례인데요. 행정 판례입니다. 가나다는 민사고요. 고노도는 형사고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군우두는 이제 행정입니다. 군은 1심 행정, 누는 2심 행정, 두는 대법원 행정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한정승인 채무자가 상속부동산 등록세를 부담하라는, 고유 채무로서 부담하라는 그 판례의 요지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변제하는 재단 채권도 아니므로 한정상속인이 결국 독박을 쓰는 사건입니다. 한정승인 하는 이유는 내 재산에서 한 푼도 안 들이고 상속재산에서 모든 거를 다 지출한다는 걸 전제로 보통 한정승인을 하죠. 근데 이 대법원 행정판례에 의하면 한정승인자가 부동산의 어떤 등록세는 너 돈으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너 돈으로. 상속재산에서는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독박 쓰라는 얘기죠. 망인이 빚덩이 부동산이 있고 채무가 많으면 그렇다면 무조건 상속 포기하는 게 답이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등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죠. 그래서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부동산은 단순하게 이제 뭐 등록세, 취득세가 비싸진 않습니다. 몇십만원도 있고 몇백만원. 뭐 그걸 해도 아쉬우면은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근데 도시에서 빌딩 아니면 뭐 몇십억짜리 부동산, 근데 빚이 더 많아서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70억짜리면 1억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20억이면 3천만원 정도 되고요. 엄청나죠. 그 재단 채권, 상속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결국 상속 포기하는 게 답 아니겠습니까? 포기하다 보면 가족들끼리 싸우고 헐뜯죠. 상속 포기를 하면 1순위는 2순위로 넘어가고 1순위가 뭡니까? 직계비속 배우자죠. 배우자는 직계보습과 공동상속이죠. 그 다음에 직계비속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직계존속, 존속이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친족. 엄청 넓습니다. 상속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만약에 선순위자들이 하면 나중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대법원 행정 판례를 모르고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뭐 당연히 그 재산에서 변제해 줍니다. 한정승인 하십시오. 나머지 자녀들은 다 상속 포기하고 그렇게 권유했는데 나중에 당신이 권유해서 내가 한정승인 했는데 빚 독박 썼다. 따지지 않겠어요? 그냥 상속 포기하라고 하지 왜 한정승인 해라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전문가는 그렇죠. 가능성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되죠. 지금 당신이 한정승인 할 때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2005도 9491 판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등록세는 관제인이 상속재산에서 매각해서 상속비용으로 처리 못 해드리고 그냥 한정승인 채무자, 의뢰인께서 내셔야 됩니다. 그 비용은 3천만원입니다. 그래도 한정승인 하겠습니까? 아니 난 그래도 하겠다. 이거 뭐 내가 다 독박 쓰고 나머지 그 뭐 2순위, 3순위한테 넘어가서 집안 망신시키는 건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싸울 필요가 있냐. 내가 뭐 그 정도 내고 그냥 깔끔하게 부모님, 아버님 이 빚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죠. 그쵸? 근데 뭐 아유 나 코가 석자인데 나 그거 못합니다. 그냥 상속 포기하렵니다. 그러면 다 포기하겠죠. 국가에 헌납하고 국가가 알아서 정리하고 세금 뜯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이런 사안은 모든 사안에서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뭐 예금이 있거나 보험 해약환급금 정도 있는 거, 소액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부동산, 고액의 부동산, 뭐 최소한 몇억 대 이상의 재산이 있으나 빚이 이를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권하는 때 그 채무가 등록세가
수백만원, 수천만원 나왔을 때 뒤통수를 맞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경고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쓴 글입니다. 이걸 작년에만 상담한 게 5건이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보고 상담하신 분도 있고, 로또로 상담하신 분도 있고, 아는 변호사님 상담한 분도 있고, 파산 채무자 중에 또 뭐 제가 파산 관제인이니까 와서 다른 관제인 사건을 상담한 분도 있고, 다종다양하게 있었는데, 제가 직접 진행한 상속재산 파산, 지방에 계신 분이에요. 청주인가 어디 계신 분인데, 그분 한 1,000만원 때문에 아주 고생하다가 상속재산 파산했는데, 상속재산 파산해서 나눠줄 게 없어요. 뭐 다 근저당권자 가져가고 세입자 가져가니까 판사님이 그냥 하지 마라, 그냥 끝내라, 그냥 폐지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매각 안 하고. 네, 근저당권자가 경매 낼 수 있는데, 근데 그 분은 자기 채무 해결해 줄 줄 알고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해줄 길이 없어요. 2005도 9491 요 있죠? 2005도 9491 판결 때문에 재단 채권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서울회생법은 2018년 하반기 파산관제인 간담회에서 판사님들이 관제인들한테 당부한 몇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제인들이 그 판례를, 요 2005도 9491 판결을 모른 상태에서 그 등록세 취득세를 재단 채권으로 변제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관제인들, 너네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2005도 9491 판결에 의하면 한정승인 채무자의 취등록세는 상속인의 고유 채무다. 그럼 함부로 상속재산에서 관제인이 재단 채권으로 변제해주면 안 된다. 위법이라는 얘기죠.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실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무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교정하기 위해서 그 2018년 하반기 파산관제인 간담회에서 그거를 이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한 거죠, 관제인을. 무식한 놈들, 그치? 이것도 모르고 있었냐 하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취득세 등은 상속인이 고유의 채무이고 상속비용으로 볼 수 없음. 이런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의 경매합니다. 임의 경매하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 양도소득세는 재단 채권도 아니고요. 그냥 채무자가 새로이 부담하는 신득채무입니다. 일종의 파산 면책 후순위 채권도 아니고요. 파산 채권도 아니고 재단 채권도 아니고 그냥 면책 이후에 너가 그냥 부담해. 너가 알아서 세금 내. 일종의 신득 고유 채무입니다. 비슷하죠, 이거하고. 그쵸? 결국 세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신 전속적. 근데 지금 이 상속재산이 취득과 관련하여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속은 인적으로 이제 승계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상속 재산이 있어서 매각을 했을 때 물적인 어떤 유통세지만 변제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깊이 고찰을 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현재 대법원 판례 2005도 9491 판결의 취지는 상속인 고유의 채무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독박 써라. 파산재단에서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